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위장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환입니다. 먼저 유전적 요인을 보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같은 경우가 한 9배 정도 일반인에 비해서 위험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위암의 유병률이 훨씬 더 증가한다. 이런 직접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중에서 훈제, 요리 같은 거 또는 고염 시기 또는 불에 탄 음식 또 알코올, 술, 담배 등은 위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한편 또 헬리코박터 감염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 고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보면 미국이나 해외 등에서 살고 있는 이제 교포 2세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해외에 있는 이민 2세들이 위암의 유병률이나 발병률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염과 식도염, 위암은 완전 별개의 질환이다.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질환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염이나 식도염의 증상이라고 하는 소화불량 또는 속쓰림과 같은 증상은 우리가 위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증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질환군이 사실은 공통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서로 연속된 질환이라거나 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내시경을 주로 하는 소화기내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적인 측면에서 위내시경을 할 때 꼼꼼하게, 충분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인데 충분한 시간 동안 찬찬히 내시경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시경을 할 때 맹점을 확인하고 그 맹점을 놓치지 않는 점인데 위분문부, 위저부, 위각부 이런 분들이 이제 병변이 있어도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맹점은 위체부의 후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조기위암 실제로 진행성 위암이라 할지라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내시경의 경력이 5년, 10년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맹점 특히 위체부의 후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시경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와 같이 이제 정확하게 잘 내시경을 보는 거라고 한다면 신경 쓰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을 내시경 치료를 하는 내시경 치료 의사로서 직업 의식 같은 건데 과거에 내시경 위암에 대한 치료가 지금처럼 이제 발전되고 확립되기 전에는 소화기내과가 위내시경 하는 이유가 위암을 진단하기만 됐기 때문에 조기 위암이든 진행성 위암이든 수술을 하는 시대에서는 진단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스스로 진단한 위암을 과연 수술을 시켜야 할지 아니면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을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시경을 시행한 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병변에서 어떤 양상을 보일 때 과연 내시경 치료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신경 쓰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측면은 마음가짐, 정확하게 보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어떤 병변에 대한 여러 연습, 그리고 훈련,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내시경이 현재처럼 이제 비디오 엔도스코피 형태로 나온 게 제가 알기로 이제 198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기 어려운 이제 소장 같은 부분은 이제 캡슐 내시경도 등장을 했는데 위내시경에서는 아직 캡슐 내시경 이런 내시경까지는 시기상조고요. 현대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여러 어떤 발전된 기술과 더불어서 내시경을 관찰할 때도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소개가 된 바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정확하고 꼼꼼히 보면 인공지능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도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을 보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하고 움직이는 것 동체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측면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위암을 놓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대략 11시 45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개 내시경을 검사한 후에 좀 피로가 많이 오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미싱 레이트가 늘어나는 측면을 봤을 때 부족한 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술의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실험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흥미롭게 어떻게 임상에서 쓰여질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자분도 그렇고요. 이제 보호자분이 기억에 남는데 그 환자분은 이제 79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사실은 위암이 진단이 됐는데 기존의 어떤 당뇨,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뇌혈관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하기가 조금 걱정되는 그런 컨디션에 있는 분이었고요. 처음 진단된 병원에서는 내시경 치료를 하기에는 좀 병변이 너무 크다, 위치가 좀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제 수술을 권유했던 그런 환자가 되겠고요. 외부 사진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를 봤는데 병변도 조금 커 보이고요. 함몰된 병변이었고 위체부의 후벽 쪽에 접근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어서 쉽지 않은 내시경 치료술이 되는 그런 경우이긴 했습니다만 환자 보호자분 그리고 환자분과 상의를 하고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을 했고요. 성공적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완전 절제가 됐고 지금은 6, 7년이 이제 지난 시점인데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완전 절제된 그런 환자가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치면은 그냥 뭐 일반적인 내시경 절제술의 치료인데 그 환자분은 외래에서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먼 곳에서부터 우리 어머님 생명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뛰어나오는 것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고요. 보호자가 기억에 남았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발병률이 가장 높은 그런 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암이 진단되었다 그래서 실망하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예후가 좋은 암인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조기 위암이 진단이 되면 최근에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내시경적 절제술로 완전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1기 위암 같은 경우는 대략 90%까지 5년 생존율이 되고요. 2기 암 같은 경우도 60, 70%, 3기 암까지 갔다 그래도 한 30에서 50%로 5년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위암이 진단되었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전문 의사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